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케냐 AA, 브라질 산토스. 커피 잘 아시는 분들 익숙하시죠? 근데 커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반가우실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누군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피고, 케냐 AA는 케냐에서 생산되는 AA 등급의 커피죠. 브라질 산토스는 브라질 산토스 항구에서 수출되는 커피들의 통칭입니다. 커피 정말 잘 아시는 분들 익숙하시죠? 커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외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파나마, 에스메랄다, 보케테, 핑카, 마리오, 게이샤, 내추럴. 커피 정말 잘 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커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뭔 개 싶으시죠?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이가 없네. 그럼 커피 정말 오늘은 원두 라벨, 이름 읽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부와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머리가 나쁜 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드릴 테니까요.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의 이름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원두가 싱글 오리진인지 블렌딩된 원두인지입니다. 싱글, 뭔가요? 단 하나의 단일의 혼자인,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블렌드는 뭔가요? 섞다, 혼합하다, 조합하다.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안 섞인 거랑 섞인 거랑. 특정한 나라, 특정한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가 그대로 유통되면 싱글 오리진, 중간에 이 나라 저 나라 출신들이 섞이면 블렌딩 원두입니다. 말하자면 순도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순종 잡종처럼 들려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심한 거 아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싱글과 블렌드의 차이는 생물학적 교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유통 중에 발생하는 거죠. 블렌딩 원두는 각 싱글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맛들을 섞어서 더 나은 맛을 내려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주를 먹었는데 너무 쓰고 맥주를 먹었는데 깊은 맛이 없어요. 이 둘을 섞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소맥이 될 수도 있고 폭탄주가 될 수도 있죠. 각 블렌딩된 원두도 블렌딩한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다. 맛이 좋고 인기가 좋으면 무슨 원두끼리 섞었는지, 배합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각 원두의 로스팅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기업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원두를 구매하려고 가격을 알아보는데 일반적인 블렌딩 원두는 싱글 오리진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럼 블렌딩 원두 파는 사람들은 비싼 싱글 오리진 사다가 이것저것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블렌딩 원두 만들어서 싼 가격에 우리한테 파는 걸까요? 좋은 커피의 맛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일까요? 블렌딩 원두의 가격이 싱글 오리진보다 더 싼 이유는 이 영상을 조금 더 시청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원두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6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생산된 나라, 지역, 농장 이름, 등급, 품종, 가공 방식 정도가 있죠. 이 순서는 특별히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 종종 뒤바뀌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기거나 되려 정보가 더 빠질 수도 있죠. 무슨 경우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 특수한 경우들을 모두 외우는 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사실 위에 나열된 요소 중에 품종만 해도 전 세계 커피 품종이 200개가량 되는데 그걸 다 외우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부턴 편한 설명을 위해서 원두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방금 이름에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관행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암묵적인 룰들은 어디에나 있죠. 원두 이름의 앞부분을 보는 법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히려 안 익숙한 도로명 주소로 우리 집 찾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의 가장 앞에 오는 정보는 나라입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는 많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이 25도 그리고 남이 25도까지를 커피 벨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근에 위치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커피를 재배합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등 70개도 넘는 생산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마을 이름을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는 예가체프, 코나, 안티구아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붙는 게 농장 이름인데 사실 일반 취미인 분들은 여기까지 보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농장 이름까지 붙는다는 건 신경 써서 분류해서 모셔왔다는 거니까 당연히 더 고급이겠죠. 근데 원래 고급은 뭔가 더 특별하잖아요. 농장 이름 앞에 한마디를 또 써줍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나라별로 표기만 다르고 우리말로는 파젠다, 핀카, 아시엔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젠다 비슷한 거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느낌상으로는 회사나 영업장 이름 앞에 붙는 사단법인, 법무법인, 주식회사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고흥에서 커피 재배한다고 뉴스 떴잖아요. 이제 그 원두의 이름은 이렇게 붙겠죠. 코리아, 고흥, 농업법인, 이씨네, 뒤로 블라블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고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죠. 뭔가 이상하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파푸아뉴기니의 수도는, 우간다의 수도는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그래도 잘 모르는 적도 부근의 나라들, 국가수만 70개인데 지역 농장까지 나눠가면서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예외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커피로 유명한 하와이안 코나는 맨 앞에 나라가 아니라 섬, 제도의 이름이 오고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의 만델링은 농장 이름이 아니라 수마트라 섬 원시 부족의 이름입니다. 예멘 모카 마타리의 모카는 재배 지역 이름이 아니라 수출항인 모카 항구를 지칭하죠.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우연히 어쩌다 맘에 드는 커피를 만나서 카페 사장님에게 이 친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외계어 듣는 느낌이 들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각이 대장금 뺨치게 민감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던 그 커피를 똑같이 달라고 했는데 맛이 미묘하게 다른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일 잘하는 직원 고향 동생이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 그 기대하고 약간 다른 거죠. 아, 참고로 커피는 농산물이라 수확한 해의 작황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크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름의 뒷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올 내용인 등급, 품종, 가공 방식 등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도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많아서 다음번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고 장황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렌딩 원두가 싱글 오리진보다 가격이 싼 이유도 그때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평소에 마시는 커피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자라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찾는데 분명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와이 커피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Happy 커피 TV